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방송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네이버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에 실시간으로 댓글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TV 또는 유튜브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시간부터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을 위한 종목 상담 코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 번호로 지금부터 접수해 주세요. 고민이 되는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상위 1% 전문가가 여러분의 종목을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 앞서서 오전 11시 구간 시황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죠. 네, 먼저 지수 상황입니다. 환율이 오늘 10원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 저점도 좀 가파르게 내렸는데요. 장중 1% 넘게 내리면서 2,445선을 저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 오늘 특히 대형 반도체주가 급락하면서 이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상황이 더 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상승이 나타나는 섹터는 바로 게임입니다. NC소프트, 넷마블 그리고 넥슨게임즈까지 이 3N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SK2에 해당하는 크래프톤과 카카오게임즈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5%대 하락으로 739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장 시작한 지 2시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3천억 원 넘는 물량 출회하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ETF도 다 팔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장 초반 매수였는데 현재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또 기관 역시 코스피에서 매수 금액을 줄이면서 지수에 조금씩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수급 동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쌍끌이 매도가 나오면서 외인과 기관 함께 팔고 있습니다. 오늘도 매수 우위권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면 외인과 기관 SM과 JYP 엔터를 다시 한번 1, 2위에 랭크를 시켰고요. 또 신라젠도 코스닥 150에 편입됐다는 소식에 외인 매수세가 몰리면서 두 자릿수 급등하고 있습니다. 3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발 악재 때문이었는데요. 마이크론은 메모리 칩의 공급을 축소하고 앞으로 지출 계획도 더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를 주도하는 이 반도체 유수의 기업들이 전부 다 메모리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론의 동향에는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죠. SK하이닉스 4% 가까이 내리면서 87,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이 9만 원 선을 82,000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던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상장한 두 종목을 함께 보겠는데요. 먼저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에 들어가는 이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 TFE입니다. 현재 8% 넘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 앞서 공모가는 1,300원 선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 청약에서는 그렇게 흥행하지를 못했었죠. 오늘도 공모가를 밑돌면서 출발을 했고요. 현재 9,18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중 9,000원 선이 좀 위태로웠던 상황도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T3입니다. 이 종목은 기관 수요도 그리고 일반 청약에서도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하지만 역시나 시초가 대비해서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고요. 공모가는 1,700원, 시초가는 2,400원 선 너머까지 형성을 했지만 현재 시초가 대비 9%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 있는 종목 세 번째 기업 만나보겠습니다.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방한을 했습니다. 네옴시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먼저 이 공사 현장에 들어가는 인력을 위한 숙소로 이 테스트 베드를 짓습니다. 삼성물산과 포스코가 모듈러, 즉 조립식 주택으로 이 주택을 수주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도 아직까지는 수주 가능성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이 SY는 포스코와 모듈러 벽돌과 관련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어서 오늘 테마성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상한가인 4,750원을 터치하면서 윗골이 달았고요. 현재 두 자릿수 상승 23% 오르며 4,5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11시 구간의 증시 상황 먼저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상위 1% 투자 전문가를 모시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종목 상담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할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수능 날이기 때문에 살짝 여고생 컨셉으로 준비를 했고요, 전문가님. 네. 또 활용 점정으로 전문가님을 따라서 금태 안경을 준비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어떠신가요? 앵커님은 눈이 커 보이시는데 저는 오히려 작아 보이는데 네. 겸손하시길. 같은 안경인데 사람에 따라 또 이렇게 달라지네요. 좋습니다. 오늘 두 명의 남고생, 여고생 컨셉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정열 전문가와의 종목 상담 지금부터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는 유튜브 댓글이나 다른 방법으로는 종목 상담 받지 않고요. 문자 메시지로만 보내주셔야 합니다.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 번호로 지금부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정열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도 오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역시나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열정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링크도 저희가 전송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자 메시지로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선물 추첨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열 전문가가 직접 준비한 급등 주도주 검색식을 여러분에게 안겨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샵 3772번으로 종목 상담이든 전문가 응원 메시지든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물 꼭 받고 싶다 하신다면 고고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수익률 리뷰부터 해보고 만나보시죠. 이정열 전문가의 종목 어떤 퍼포먼스 보이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볼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이 종목도 거의 몇 거래일 되지 않아서 상승 수익률에 도달을 했습니다. 11월 10일에 공략주로 안내드린 다음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시장이 꺾이는 것도 함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일단은 제가 1차 목표가를 13,5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를 15,000원으로 잡아드리긴 했었는데요. 2차 목표가는 일단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상에서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60일선은 살짝 이탈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단에 21선이 지지 구간으로 형성을 하고 있으면서 12,000원 구간까지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2,000원이라고 하면 제가 매수 범위를 알려드린 그 가격입니다. 절반 정도 1차 목표가를 도달을 했을 때 절반 정도 확보를 하시고 어느 정도 지금 일단 수익 구간이실 거니까 어느 정도 절반은 확보를 하신 다음에 12,000원에서 다시 잡아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시장이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12,000원 부근에서 평균 단가를 더 낮추실 수 있다면 낮추시고 그리고 절반 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뭐 이 정도까지 내가 버텨보겠다라고 하시면은 가지고 계셨다가 2차 목표가를 제가 15,000원 수준으로 잡아드렸는데 15,000원까지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시장의 영향을 좀 받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대응 전략들 현명하게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은 오늘 2%가량 하락 중이지만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매수 타점에 진입을 하셨다면 여전히 수익권이실 것 같습니다. 2차 목표가 15,000원 여전히 유지를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수익이 더 났을 때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정열 전문가와 시황 분석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함께 할 테니까요. 50분 동안 본방사수 꼭 해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 참여하는 법 다시 알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문자 메시지로만 종목 상담 접수받고 있습니다. 100원의 유료 비용이 발생하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민되는 종목의 이름과 매수하신 가격대, 평균 단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 내 비중까지 적어주시면 잠시 후에 이정열 전문가가 똑소리 나는 상담 해드릴 테니까 많이 접수해 주시기 바랄게요.
또 이렇게 멋진 수익을 확인하셨는데 이정열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샵 3772번으로 열정이라고 2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리니까요. 방송 전후, 방송 외 시간에도 주식 정보와 뉴스 많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1시간 동안 문자 참여해주시면 선물도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해드렸죠. 선물은 빨리 문자를 보내실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니까 얼른 접수해 주시고요. 고고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이정열 전문가의 급등 주도주 검색식을 무작위로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도 시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프닝 때도 살펴봤는데 미국에서 소비는 좀 강하다는 지표가 여전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쪽이 좀 불안하면서 우리 시장도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오늘 일제히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전문가님께서는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전에도 코스피 지수는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부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오늘 17일 사우디 빈사말 왕실제가 방한을 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함께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각이 좀 됐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들은 아무래도 이번 주까지는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대적으로는 지금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는 좀 덜 빠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중소형 종목들에서는 저값에서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월 소매 판매 호조가 확인이 됐습니다. 1.3%로 기록이 됐는데 컨센서스 대비 0.3%가 또 상향이 되면서 발표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애틀랜타 연은에서의 4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이 됐습니다. 4.0에서 4.4%로 상향이 됐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갈피를 좀 못 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GDP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 경기를 중심으로 미국 경제는 아직까지는 견실해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타겟의 실적 우려감들이 반영이 됐던 것들을 보면은 소비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지금 현재 나오는 지표들은 이전 수준의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의 지표는 경기 침체 쪽으로 방향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폴란드에 떨어진 러시아 미사일 리스크가 좀 완화가 좀 됐었죠. 그런데 타겟 실적 우려에 따른 경기 침체로 나스닥 증시로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또 마이크론도 인텔도 AMD도 여타 주요 반도체주들도 동반해서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금일 국내 증시에도 반도체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도 약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들의 지출 감소로 주가가 폭락한 할인 기업이죠. 할인 체인 기업인데 타겟, 과잉 재고, 전방 수요 부진으로 인해 추가적인 카펙스 축소를 시사한 마이크론 이런 부분들에서 실제 산업단에서는 경기 훼손 우려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좀 주의할 점으로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겠죠. 자, 그리고 한국, 미국 등 주요국의 증시의 연말 랠리, 산타 랠리라고 하는데 이 동력이었던 게 연말 쇼핑 시즌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비에 대한 기대감들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 쇼핑 랠리,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들도 조금은 낮아질 수 있다는 것들 우리가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연준 위원들의 긴축 발언들이 좀 있었습니다.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연방기금 금리가 5% 부근까지는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윌러 연준 이사는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 수준을 50bp로 낮추는 데 열려 있다라고 발언을 하기는 했지만 더 많은 데이터를 보고 나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다소 이제 좀 방어적인 그런 모습도 함께 비춰졌습니다. 조지 캔사스 시티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고 노동시장이 약화됐다라는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 긴축 조정 논의를 시작할 만한 그런 신호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국채 금리는 좀 떨어지고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증시에는 침체 우려감이 커지면서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금리가 하락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환율이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들도 국내 증시의 부담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지수는 이번 주에는 보합권의 등락을 조금 부진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와중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금 사우디와 함께 MOU를 체결한 그런 기업들을 발표를 좀 하긴 했는데 이거는 내용들이 좀 많으니까 내용 철도라든가 화학 분야 그리고 제약 분야, 게임 분야 그리고 이외 모듈러 사업도 아까
방금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기업들, 관련 기업들이 옥석이 좀 가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노란톡에 제가 공유를 해드렸으니까 입장에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고 추후에도 오늘 오후에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릴 테니까 늦게나마 입장해 주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 이번 주 증시는 조금 버텨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연준 이사들, 위원들의 긴축 속도 조절과 관련한 발언까지 또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셨고 지난번 종목 상담 때도 전문가님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빈살만 방안이 17일에 있는데 이때 또 이슈 소멸성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면서 가져가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오늘 확실히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번 주는 이렇게 차익 실현이 좀 지속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진단 가운데서도 옥석 가리기는 또 계속 진행을 해보자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오전장 핫 종목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는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꼽아봤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앞서 살펴봤던 신라젠 오늘 매수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SY도 오늘 상한가 잠깐 터치를 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 이 가운데 역시나 고 스탑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볼까요? 세 가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휴먼시스 진단키트 관련주 있고 한일 사료주 그리고 한전기술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휴먼시스부터 볼까요, 전문가님? 네, 휴먼시스는 일단은 스탑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네,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주요 진단키트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좀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아무래도 휴먼시스도 3분기 실적이 적자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부진할 수 있다. 우려감들. 최근에 또 이제 주주와의 지분에 대한 지분에 대한 경영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경영권에 대한 부분들도 그동안 이제 돈을 벌어놨던 것들을 이제 주주 친화적인 그런 좀 정책을 해달라 그런 목적이었던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앞으로의 휴먼시스가 실적을 현금을 또 이제 계속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언론에 따르면은 코로나19 검사 수요가 줄어들면서 진단키트 기업들의 실적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다라는 내용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CGN 같은 경우에서도 매출도 50% 정도 감소를 했다라는 소식들도 있는 상황들이고 영업 손실도 순손실이 113억 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을 했다라는 얘기들도 나와주고 있고 휴먼시스 같은 경우에서도 매출 자체가 243억 원으로 3분기 2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6% 감소되고 영업 손실도 91억 원 정도 집계가 됐습니다. 이외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세로 좀 전환이 된 돌아선 상황들이긴 하겠지만은 엔데믹 기조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어서 4분기 실적도 불확실한 상황이다라는 것들 우리가 좀 감안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실적에 대한 부진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투자 심리도 위축이 될 것이고 수급적인 부분들도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주목을 하자라는 것들 진단키트 기업들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은 일단 스탑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휴마시스 오늘의 오전장 핫 종목 첫 번째로 살펴봤습니다. 진단키트 기업들 확실히 실적이 꺾이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죠. 스탑 의견 주셨고요. 이런 종목들은 좀 시장에서 앞으로 소외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감안하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죠. 이번에는 한일 사료 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또는 러시아, 어제 폴란드 이야기도 있었고요. 관련해서 움직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일 사료도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테마적이라든가 이슈적인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스톱 의견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폴란드 미사일 피격에 관련돼서 일단 확산이 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의 그런 러시아의 좀 대응 차원에서의 요격 미사일이 좀 떨어진 걸로 이제 좀 확정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일단은 일단락 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와 반면에 지금 한일 사료 같은 경우에는 그 곡물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한다라는 그런 전망으로 주가가 좀 부각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실적들을 좀 참고를 해보면은 곡물 가격들이 올라가면 오히려 실적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가가 올라간 것이랑은 좀 반대로
오히려 실적은 좀 악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한일사료에서 긍정적인 호재냐 악재냐 이런 것들은 좀 분리를 구분을 할 수 있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히려 저는 곡물 가격이 안정화가 되는 게 이 기업의 실적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더 이상 호재로 반영이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감안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전 수준에서 이 매출이 급등을 했던 요인들, 차익 실현 매물들이 다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실적들 같은 경우가 3분기 같은 경우에 2분기, 3분기도 계속 좀 꺾이고 있었던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이 지지 구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지 구간들을 만약에 이 5,400원 부분들을 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그런 상황일 때 저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중을 축소를 시키던가 정리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지지 구간들 계속 형성을 하고 있는 이 상황들인데 여기를 이탈하고 한다면 반드시 리스크 관리는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살짝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뭐 7,500원 부분까지 목표가를 잡을 수는 있겠지만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라는 거, 환경적인 부분들도 감안해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톱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폴란드 이슈 이야기가 나왔을 때 증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진단을 주셨습니다. 조사 결과 실제로 러시아의 공격은 아니었던 것으로 일단락이 됐죠. 한일 사료 스탑 의견 주셨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반등 시 비중 축소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종목 한번 만나보죠. 한전기술인데요. 자, 이 종목은 고입니까? 스탑입니까? 네, 고입니다. 네, 고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서는 영국 원전에 관련 소식들도 새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우디와의 협력 같은 경우에도 모멘텀이 좀 있는 상황들이고 오늘의 시장에 의해서 좀 살짝 밀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한국, 영국의 원전 시장의 상호 협력 이런 MOU를 체결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면서 이제 서울 대치동에 있을 23일에 영국 원자력 발전 현황과 한영 협력 방안 국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원전 관련된 소식들로는 이집트는 이제 지나갔고 폴란드도 민간 원전을 받는다라는 소식들도 있긴 했는데 남은 것들은 사우디, 체코, 루마니아 그리고 영국 그리고 케냐까지 이렇게 원전 기대감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우리 추세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원전을 수주를 받는다라고 해도 매출로 반영되는 시기들은 어느 정도 긴 시간들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이제 매출로 반영이 된다라는 모멘텀들이 앞으로 계속 있다라는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중기적인 부분에서도 한전 기술이 지금 3분기도 흑자로 좀 전환이 되기도 했었고 앞으로도 실적이 좀 양호하게 장기적인 모멘텀으로도 긍정적으로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 한전기술도 장기적으로 좀 지켜보자라는 그런 말씀들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 10월 21일에 공략주로 안내를 드린 다음에 40% 정도 상승을 한 상황들이긴 합니다. 상황들이긴 하지만 이 상황에서 21선이 좀 올라오는 상황들 체크를 하시면서 지지받는 것들 같이 61선을 돌파를 하면서 지지를 받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도 나와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저도 이제 안내 드린 이후에 충분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더 욕심을 내볼 수 있는 상황들이니까 이런 것들 감안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라는 의견에서 저는 그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기술 공략주로 수익률까지 내고 있는 종목 고 의견 주셨고요. 오늘 앞서 살펴본 휴마시스와 한일사료는 스탑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이정열 전문가가 오늘 진행을 합니다. 잠시 후면 진행이 되는데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비용은 발생합니다. 이쪽으로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적어주시면 되고요. 궁금한 점 또는 전문가에게 묻고 싶은 점도 자유롭게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에 실시간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이정열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도 알려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크게 나가고 있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역시나 보내주시고요. 열정이라고 두 글자 작성하고 전송해 주시면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이 수신되는 영어 링크를 클릭하고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방송 전후에도 주식 뉴스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정열 전문가가 준비한 선물도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전송하실 때 고고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가니까요. 지금부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부터 상위 1% 투자 병법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대1 종목 상담으로 바로 이어갑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종목 상담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정열 전문가에게 오늘 진단을 받으실 첫 번째 상담자는 0607님이 되겠습니다. 종목의 이름 FST 적어주셨고요. 매수한 가격 15,300원, 비중 10% 적으셨습니다. 궁금한 점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자, FST 오늘 2.8% 오르면서 16,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익을 보셨네요. 먼저 축하드리고요. 0607님. 반도체인데 오늘 2.8%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님?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충분히 뭐 저평가 구간에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약간 함정이 있습니다. 실적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들, 실적이 낮아지는 거에 주가가 맞춰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선호하는 그런 기업들을 봤을 때는 주가가 떨어진 것에 비해서 실적이 양호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실적 대비해서 이 기업의 성장, 펀더멘탈 대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런 거는 이제 저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작년에 이제 2021년도는 매출이 2,100억 원 수준들이 나왔었고 영업이익은 226억 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1분기,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는 지금 실적이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3분기 이 보고서가 일단 반도체 업황이 또 안 좋았다라는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영업이익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긍정적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올해 1분기, 2분기, 지난 4분기부터 영업이익이 좀 급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매출은 양호했겠지만 영업이익하고 단기순이익이 줄어들 만한 그런 요인들이 있었겠죠. 판관비라든가 아니면 인건비의 증가라든가 물류비용의 상승이라든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영향들도 받긴 했겠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1분기, 2분기만 따지고 보더라면 12억입니다. 12억이라고 하면은 이전 부분에 226억 원 수준에서 12억 원. 3분기가 양호하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주가는 지금 현재 이 기업의 실적에 맞게 맞춰져 가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일단은 수익 구간이신 상황이고 지금 반도체 업황의 좀 개선, 지금 오늘 반도체 쪽으로는 다 하락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비즈니스 서머리를 참고를 해보면은 여기 비메모리 반도체 선진국으로부터 공급 의뢰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으로도 모멘텀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 최근에 DB 하이텍이라든가 긍정적인 소식들이 좀 있었었죠. 비메모리 쪽으로도. 파운드리 쪽으로도 긍정적인 업황들, 실적이 좀 양호했던 상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었던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감안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부분들, 저항 부분들을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17,500원 돌파하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부분들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7,500원들을 돌파를 한다면 2만 원까지도 목표가를 삼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것들. 리스크라든가 긍정적인 요인들도 있으니까 함께 참고하셔가지고 전략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FST 종목이었습니다. 반도체 저평가 종목이 많지만 이 종목은 실적이 좀 낮아지고 있는 게 함정이다라는 말씀하셨고요. 17,500원 돌파 시에는 2만 원 선까지도 목표 주가 잡아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뒷번호가 1883님입니다.
자, 게임주를 담으셨네요. 넷마블 적으셨고요. 82,211원, 비중은 10%입니다. 추가 매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6만 원까지는 갈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넷마블이 오늘 가격이 51,800원입니다. 조금 높게 사서 지금 기다리고는 계신데요. 본인은 이제 최소 6만 원은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6만 원까지는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도 게임주들 금리에 대한 영향들도 상당히 좀 많이 받았었고 금리 인상 강도가 좀 약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따른 이제 IT 그 게임주들 그리고 이제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들도 감안했을 때는 6만 원까지는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가 될 수 있겠죠. 넷마블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모멘텀들이 있어도 실적적인 부분들의 불확실성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일단은 메가 히트는 이제 뭐 하고 메가 히트까지는 아니더라도 히트작들 장기 흥행 게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체력이 조금 약한 모습들을 유독 이제 다른 기업들 게임주들보다는 이런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좀 약한 상황들인데 다른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서도 자기의 그 IP 지적재산권을 보유를 하고 있냐 없냐에 따른 그런 영업이익에 반영되는 게 좀 틀리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넷마블 게임 중에서 마블이라든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기업들 다른 게임들이 있는 상황들인데. 이거를 이제 다른 컨텐츠를 가지고 와서 사용료를 내고 더군다나 게임을 만들게 되면 그만큼 인건비를 들어가게 되는 것들이고 게임을 출시를 할 때는 마케팅 비용들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잠깐 이제 출시 효과로 반짝 그 실적을 좀 걸어들였다가도 장기적인 부분에서 흥행이 좀 되지 않다 보니까 영업이 계속 급감하고 이걸 또 난간을 파해를 하기 위해서 헤쳐나가기 위해서 또 신규 게임을 또 출시를 하고 약간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최근에는 미국의 또 카지노 쪽에 그런 이제 기업들을 좀 인수를 했다라는 것들도 소식들도 있었는데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은 좀 미미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지난 1분기, 2분기, 3분기 연속으로도 적자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실적의 그 기본적인 체력이 좀 약한 상황들이고 약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들이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의 모멘텀들을 봤을 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다, 뭐 금리 강도가 낮춰질 것이다, 게임주들의 뭐 IT 쪽에 뭐 수급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6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들은 있겠지만 그 이후에 이 기업을 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일까? 지금 현재 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두실 필요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를 6만 원 부근까지는 잡아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6만 원 부근까지 왔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한 5% 정도 줄이셨다가 다시 조정을 받으면 5% 다시 현금을 확보를 한 거를 재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시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2번, 3번 반복하시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들 리스크를 잘 관리를 하시면서 현명하게 대응을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게임주들 최근 많이 빠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넷마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6만 원 목표가로 잡고 좀 분할해서 매도하는 방안 그리고 평균 단가도 동시에 낮추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병법서가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종목 상담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정열 전문가가 계속 종목 상담을 이어갈 테니까 지금부터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픈 채팅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열정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는데요. 이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곧바로 무료로 채팅방 입장할 수 있으니까 방송 외적인 시간에도 이정열 전문가와 함께 주식 뉴스도 받아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정열 전문가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도 있습니다. 바로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인데요. 역시나 오늘도 직접 설명을 들어보죠. 자, 이 검색식 주린이 분들도 좀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뭐 일단은 어느 정도 스킬이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면 더 활용도는 높겠지만 우리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어떤 기업들이 나오는지 살펴보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검색식이고
일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종목이 검색되는 수 자체가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이제 시장이 좀 좋을 때는 종목이 검색되는 수량이 좀 많아집니다. 근데 종목이 검색이 되는 수량이 좀 줄어들 때, 적을 때는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거라는 거를 전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종목만 검색이 됐다라고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시장을 관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지표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종목 검색이 되는 것들이 한 4종목, 5종목 평균적으로 이 정도가 검색이 되게끔 만들어 놨는데요. 시장이 좀 좋아질 것 같다라고 예상을 좀 한다면 외국인들이랑 기관이나 수급이 좀 집중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4종목, 5종목이 주로로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종목을 선택을 할 때 시가총액이 조금 높은 기업이라든가 거래량들이 좀 많은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실질적인 부분들도 같이 체크를 좀 해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은 수익률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검색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색을 할 때 종목을 선택을 할 때 폭이 너무 넓잖아요. 시중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전부 다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검색식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검색식으로 해서 특정한 그런 조건을 이제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따른 이제 조건에 검색이 되면은 그 종목들로 인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라이벌이다라고 할 정도로 양호한 수익률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검색식이니까 우리가 전문가를 내 컴퓨터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보조 지표로서도 함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들 이렇게 검색식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활용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 검색식 통해서 많은 투자 인사이트 그리고 힌트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저희가 50분 정도를 추첨해서 무작위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되 고고라고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859님의 사연이고요. 대형주가 나왔습니다. 기아 담으셨네요. 매수가 79,150원, 비중 43 적으셨고 한 주씩 모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요? 하셨습니다. 자, 비중이 43%나 되신다는 말씀일까요? 한 주씩 모으고 있다고 하셨는데 43주를 말씀하시는 건지. 자, 아무튼 이분 말씀 이런 것 같습니다. 조정 시에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데 괜찮냐 이런 말씀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그만 모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만 모으셔도 될 것 같고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79,150원 수준의 평균 단가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기아랑 현대 두 기업들 중에서 한 기업만 뽑으라고 하면은 저는 현대 쪽입니다. 현대 쪽인데 그 이유가 현대는 지금 충분히 저평가 구간에 있고 기아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부분들이 조금 저평가냐라는 부분들을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실적 대비해가지고 주당 순이익 대비해서 PER 계산을 해봤을 때는 불과 5배밖에 되지는 않는 상황들이긴 한데 우리가 자산대별로 1주당 순자산이 얼마냐는 것들을 봤을 때는 8만 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저평가 영역이냐 아니면은 뭐 고평가 영역이냐 물론 이제 낮은 수준에 있는 상황들이긴 합니다만 자산 대비해서도 더 이제 낮은 정도로 주가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8만 원까지 좀 올라와 줄까라는 부분들을 포인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가 자체가 지금은 추가적인 하락들, 뭐 이전에 충당금을 반영을 했다, 뭐 인플레이션 감축범의 피해를 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많은 상황들인데 일단은 확실한 거는 저평가이긴 한데 주가가 추후에 반영이 될 것이냐, 약간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현대가 조금 더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들에서는 우수한 점수를 주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기아가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비중을 더 확보를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비중이 43% 수준이다. 43주냐, 43%이냐는 모르겠지만 40%가 넘어간다라는 것들은 추후에 주가가 좀 떨어진다라는 것들도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당겨서 쓰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 이제 비중을 추가를 하시고 반등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라는 것들을 설명 좀 드리고 싶은데 자연스럽게도 일단은 9만 원을 돌파를 하면은 8만 원까지는 좀 올 것 같습니다. 이 8만 원 부분들이 저항 구간이긴 합니다. 이 돌파를 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떨어졌던 것들이 충당금을 반영을 했던 것들, 영업이익이 7천억 원 반영을 했는데 또 4분기
4분기 내년에는 또 영업이익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유로운 그런 자세를 가지시고 떨어진다고 무작정 계속 비중 추가하시는 거는 더 이상 효력이 없을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오면 8만 원 부근에서 비중을 어느 정도 축소를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돌파를 하면 남은 비중을 가지고 가는 거고 떨어지면은 우리가 추가 대응을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좀 더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8만 원까지 좀 반등이 나올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포인트로 잡고 현명하게 대응을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아 종목이었는데 전문가께서는 기아보다는 이 현대차를 말씀하셨어요. 자동차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일단 4859님께서는 지금 비중이 많기 때문에 더 모으진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오히려 8만 원 선 저항대에서 비중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자라는 말씀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도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3994님의 사연인데요. 지금 시간이 42분을 넘어가고 있어서 오늘의 종목 상담은 너무 아쉽지만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3994님께서는 내일 사연 다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시간에 꼭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종목 상담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이정열 전문가는 오픈 채팅방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는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샵 3772번 저희 종목 상담 받던 문자 번호죠. 이쪽으로 열정이라고 2글자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수신되는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익명의 무료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정열 전문가의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을 받고 싶으시다면 고고라고 적어서 문자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 상위 1% 투자 병법의 마지막 코너 바로 공략주를 소개받아보는 시간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굉장히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 계신 이정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시각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 가운데 첫 번째 기업부터 소개를 받아보죠. 네, 그럼 방금 앞서 한국가스공사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공부하기 되게 좋은 기업이긴 하거든요. 저도 좀 아쉬워서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리포트를 작성을 해서 이제 노란톡방 안에 계시는 분들이랑 함께 공부하실 수 있도록 자료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종목 상담 마지막에 이제 소개를 못 해드렸던 분이 네네. 한국가스공사를 신청을 하셨는데 이제 네네. 관련해서는 또 공부할 게 많으니까 네네. 따로 알려주시겠다. 네네,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종목 소개해보죠. 네, 첫 번째 기업은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기업입니다.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태양광 모듈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태양광 모듈 판매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90% 수준으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 발효 이후에 태양광 모듈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서 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태양광 모듈 물량이 단가가 매월 사상 최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높아진 판매 단가가 영업이익률 증가로 이어지면서 마진율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4분기도 계절적 성수기로 수요 강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들이긴 합니다. 일단은 올해 3분기에 매출액을 보면은 전년 대비 79% 증가한 2,683억 원 가량, 그리고 연결 영업이익이 303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이 된 상황들이고, 순이익도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한 14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960원 수준으로 주당 순이익이 5,313원 수준이 될 것 같은데 6만 5천 원 수준들, 지금 이제 6만 3,900원, 7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6만 5천 원 수준의 PER이 불과 12배 수준밖에 되지는 않은데 실적은 앞으로 계속 증가될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에 주목을 해서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안내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7만 원 수준은 불과 13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부담 없는 수준들이다라는 것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매수가를 좀 잡아드리면은 6만 4천 원 수준에서 6만 원 부근들 21선 상단의 이 범위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를 잡아드리면 7만 원 수준에서 저는 7만 5천 원, 8만 원 미만으로 7만 5천 원 수준으로 단기적으로 좀 잡아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가격은 5만 3천 원대 주가를 좀 이탈을 하면은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에너지솔루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6만 4천 원쯤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목표가 7만 원에서 7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죠. 두 번째 기업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두 번째 기업은 무림 PNP라는 기업입니다. 무림 PNP. 네, 동사는 이제 펄프, 제지, 금융 사업을 하고 있고, 뭐 기타 부분은 수산화 마그네슘의 제조 판매를 또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펄프 부분이 이제 매출의 76%가량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펄프 부분의 표백화학 펄프 제조와 판매, 그리고 제지 부분은 아트지하고 백상지, 인쇄용지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일단 종이의 원자재인 펄프를 생산을 한다라는 것들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연초부터 급등한 펄프 가격이 해상 운임 상승에 따른 우려와 달리 주력 제품인 백판지하고 특수지 같은 경우는 수출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고 5월부터 900달러를 돌파한 국제 펄프 가격이 7월 이후부터는 톤당 1000달러를 넘는 가격으로 계속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환차익 특수도 기대가 되는 상황들이고 4분기도 호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일단 3분기 영업이익이 339억 원, 전년 대비 305% 정도가 상승한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매출액도 51% 정도가 증가된 2,200억 원 가량을 발표를 했고 순이익은 전년 대비 360%가 증가한 176억 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펄프 가격의 상승은 이제 판가로 전가가 되면서 이제 이 기업이 펄프를 생산하고 종이의 원자재인 펄프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판매 단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영업이익과 매출도 계속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여기에 주목을 해가지고 무림 PNP도 관심 가져 보시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매수가를 잡아드리면 4,550원 수준에서 4,700원까지 21선 역시 상단 부분에서 여유롭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를 잡아드리면 저는 5,000원 수준들 그리고 5,250원 수준들까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400원 수준들 4,500원을 이탈하고 4,400원들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될 구간이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림 PNP도 목표가 5,000원 도달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수익률 리뷰를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인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종이 관련주인 무림 PNP까지 공략주로 제안을 해주셨어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정열 전문가를 방송 시간 이후에도 만나고 싶다면 샵 3772번으로 열정이라고 적어 보내시고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링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